시장님, 예. 요즘 장평동이 뭐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그래, 안 그래도, 우리 장평발전협의 회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장평동장님도 말씀하는데, 가장 지금 요즘에,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눈에 띈다. 이렇게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불리는 줄 압니까? 뭐, 그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저번 주 술자리에서 듣고 장평동 주민으로서 내가 충격을 받았는데, 할렘이랍니다. 뉴욕에 할렘가랍니다. 그래서 되게 화는 났지만, 근데 외국인의 장평 밀집은 데이트로도 나타납니다. PPT 11번입니다. 지난 8월 한 달만 해도 그제시에 거주 외국인이 549명이 증가했는데 이 중 절반에 가까운 219명이 장평동으로 이사 왔습니다. 양대 조선이 내국인 노동자 확대보다 외국인 노동자 확보에 집중하다 보니까 전체 외국인 노동자가 늘었고, 그 장평동이 삼성이 가깝고 또 삼성중공업이 E7 노동자들을 대폭 늘리다 보니 생긴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불안기에 떠났던 우리 노동자들이 제호환기를 맞았지만은 그 저임금 구조 그 때문에 그 제도로 다시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대책을 이제 외국인 노동자 확충으로만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데이트로도 나타납니다. PPT 12번입니다. 내국인 노동자 증가 비율과 외국인 노동자 증가 비율은 매우 큰 차이를 보입니다. 작년 12월에서 올해 6월 기준 외국인 노동자가 110% 늘어날 때 내국인 노동자는 10.7% 늘어났습니다. 전체 사내 노동자 대비 비율도 8.1%에서 14.5%로 확대됐습니다. 8월 말 기준 외국인 노동자가 4,965명을 증가했으니까 모네도 대략 18에서 19% 정도 육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후 연말까지 6,000명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이 비율은 더 확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PPT 13번입니다. 체류 자격별 외국 등록 외국인 수입니다. 15년도는 무역경영 D9 비자입니다. 이게 입국자 수는 3,751명이고 그들의 가족이 2,433명으로 약 6,194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선주사회 직원과 그 가족입니다. 그런데 7월 기준 그들의 수는 약 고점 대비 8분의 1 정도로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 대신 다수 비율은 E9, E7 비자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오시긴 오시는데 그제 실물 경제에 큰 도움이 없습니다. 동방 가족이 전혀 없고 최소한의 생활비 외 모든 임금을 본국으로 송금을 하기 때문에 이 그제시에 돈이 돌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에 호황이 왔지만 내국인 노동자 유입의 감소로 그제시는 호황의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제시는 내국인 노동자 확충을 위해 뭐 어떤 대책이나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사실은 저희들도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참 문제점이 많다는 사실도 알고 앞으로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긴가라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삼성중공업의 대표이사님과 하나오션 대표이사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직영 인력까지도 우리 뭐 이태일 의원님이 더 파악 잘하고 계시겠지만 직영 인력까지도 외국인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말 이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에서도 최대한 행정적으로 또 재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최대한 일단은 거제에 특히 거제 공고에 있는 학생들이 사실 삼성조선에 지금 취업이 안 된 지가 벌써 한 5년이 넘었답니다. 그래서 거제대학도 마찬가지로 거제대학도 삼성중공업에서는 거제대학 학생을 지금 안 뽑은 지가 벌써 7년이 넘었고 이제 대우 하나오션에서만 1년에 한 20명 정도를 이렇게 모집해 뽑아주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거제에 있는 우리 지금 세계 우리 특수학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거제 여상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고하고 저 산업고등학교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인력들이라도 좀 먼저 우리 직영으로 좀 채용을 해달라.
그래 했을 때 우리 거제시에서도 이 행정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서로 이야기만 해준다면 적극 도와주겠다라고 했고, 또 인센티브를 할 때 거제 지역에 있는 지금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나 거주하고 있는 분들한테 먼저 우리 직영 채용이 만약된다 하면 그 또한 우리 거제시에서도 최대한 행정적인 지원과 금전적인 지원을 하겠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굉장히 좋은 반응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아마 하나오션에서는 국내 지금 인원 중에서도 우리 거제 쪽에 있는 지금 현재 젊은 청년들의 아마 신규 채용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금 적극적으로 그런 홍보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사실 지금 외국인들만 가지고 계속 키워가지고는 이 나중에 당장 지금은 뭐 맞습니다. 좋게 되지만은 차후의 조선에 대한 우리가 발전했을 때 엄청난 나중에 후유증이 있을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해서 오시는 우리가 보통 전체 국가에서 지원한 거 우리 거제시 지원하는 게 개인 지금 근로자 한 명이 오는데 제가 저번에 파악한 게 한 1,650만 원 정도로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니면 약 그렇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거제시와 지금 노동청과 함께 같이 해서 지원을 이 정도 생활 주거 안정까지 자금까지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안 하는 거는 기업에 지금 현재 그 임금이 인상되지 않으면 우리 재정적인 지원으로 아무리 많이 한다 해서 우리 국내 우리 근로자들이 들어오기는 쉽지는 않다. 그래서 기업들의 인식 변화와 또 기업들의 적극적인 임금의 상승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저는 그리 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양대조선의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꾸준하게 좀 푸시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뭐 시험 말 하면 되고 시장님 말 하면 되고 예. 무게감이 다르듯이 사실 그 직영들이야 자기들 알아서 노조도 뭐다 해가지고 다 알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제일 사실은 손에 아픈 손가락은 우리 협력사 노동자들 아닙니까, 그죠? 그분들 어디 뭐 돈 달라고 말도 못 하고 어디 사장한테 말 한마디도 못 하는데 또 사장님들 입장에서 뭐 주고 싶어도 뭐 줄 게 있습니까? 기성금은 안 주니까. 그럼 결국은 이제 키는 양대 조선소의 경영진이 들고 있는 거고 그걸 뭐 흔히 여기는 뭐 압박을 좀 하시든지 업소를 하시든지 해서 그 부분은 업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박도 좀 하십시오. 예. 예. 그렇게 해가지고 좀 지원을 그러니까 협력사한테 어떤 기성금이라든지 그러고 또 우리가 행정적으로 해줄 수 있는 보조금 지원책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의 이야기 들으니까 내년에는 뭐 그 2년에 800만 원 맞습니다. 해가지고 우리 재직자, 신규 취업자 다 포함해가지고 뭐 지원을 해주겠다. 그럼 조선형 내일 채용 공제. 예. 뭐 그런 정책도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지금 사실 한 명당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약 한 1,650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작지는 않은데 1650. 이 약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이태일 의원님 말씀대로 이 경영자들이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의 경영자들이 얼마만큼 협력사의 기성을 얼마나 더 올려줄 것인가, 그다음 임금을 얼마 인상해 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사실은 우리 사실 행정에서 이게 뭐 재정으로 이게 근로자들의 임금이나 우리 외주업체, 하청업체들에 대한 기성을 올려주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 때문에 최대한 임금이나 외주업체의 기성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러니까 장평동이 이제 사람들에게 할렘으로 불릴 정도로 이제 외국인이 많아지다 보니까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이렇게 늘어난 외국인들로 인해 장평동 주민들의 불안감도 급격하게 사실 늘어나고 있고 저도 전화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국인은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고 뭉쳐 다녀서 불안하고 외국인은 또 내국인이 무서워서 뭉쳐 다닌다고 합니다. 참 이게 그제시에 웃지 못할 현상인데 이런 상황인데도 어제 언론 기사를 보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외국인 노동자 관리예산 전액을 삭감해가지고 예산을 신청했습니다. 외국인은 2배 이상 늘리고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저는 인종차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민들의 우려를 좀 그대로 전해드립니다. 혹시 모를
외국인 범죄에 대해 물론 이거 국가 사무이기는 합니다만 그 제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예, 사실은 우리가 외국인들의 그 범죄 유형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뭐 걱정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 지금 들어오는 비자가 E7 비자로 들어오는데 E7 비자로 들어오면요. 대부분이 그 일종의 말하는 수수료라고 합니다. 그 에이전시에서 받는 수수료를 얼마나 하면 많게는 3천만 원까지 주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우리 그 비자가 지금 E9보다는 E7이 지금 많이 들어오기 네네. 때문에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사실은 좀 그 어느 정도 검증을 하고 만약에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바로 출국 조치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투자했던 돈이 많기 때문에 범죄를 잘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대부분이 자꾸 우리가 인종적인 부분과 이 외국인 근로자들을 무작정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는 그런 어떤 우리 시민들의 불안감을 그렇죠. 있는데 우리가 유형을 보니까 대부분은 교통 범죄가 대부분입니다. 한 90%가. 90% 교통 범죄가 90%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나라하고 우리나라하고 교통의 문화가 틀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조금 그 나름대로의 건널목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교통에 대한 법규를 하는데 이분들은 제대로 모르다 보니까 막 길을 마음대로 무단으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보통 범죄가 가장 많고 그다음에 절도 폭력 그다음에 성범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이게 범죄율이 보면 아주 많았던 데와 지금 현재로 보면 현재 0.8% 정도 저희들이 파악이 되거든요. 한 사람당 0.8%인데 그게 옛날에 작을 때와 지금 많을 때도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그제 시민들이 걱정을 너무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이제 방법을 하는가 하면 자율 방범대를 각 그 나라별로 서로 이제 모집을 해서 지금 우리 방범대가 한 20군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배치를 시키는 방법들을 지금 우리 그제 경찰서하고 지금 확인을 서로 협의를 하고 있고 자율 방범대하고 지금 여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수립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가장 또 큰 이유는 또 좀 있는 게 우리 거제 경찰서의 외사과가 외사팀에 직원이 3명밖에 없습니다. 지금 인구는, 지금 근로자들은 지금 10,000명이 넘어서서 아마 15,000명 정도까지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교제경찰서가 1급지가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외사과 직원이 3명으로 하고 있어서 이 또한 우리 거제시에서는 요청을 했습니다. 최소 2명이라도 더 해가지고 외사팀을 줘야 되지. 그러다 통역까지 하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국인 지원센터를 하겠다고 해서 우리 지금 계속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를 예산을 영원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요번에 사실은 우리 노동부하고 협의해서 갔는데 기재부에서 영원으로 해버렸습니다. 사실 그에 대해서 저도 황당하고 우리야 없지만은 운영하고 있는 전국의 9곳은 없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당황스러운데 결론적으로는 기재부에서는 그는 당사인 회사 차원에서 해라 이런 아마 생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속적으로 그는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요. 그래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지금 우리 거제시보다는 이 경찰서에서 해야 될 일과 또 그다음에 출입국 관리소 법무부에서 해야 될 일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 애사과를 더 늘리고 그다음에 우리 명예 경찰 제도를 도입을 또 하고 그다음에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제시와 우리 그 외사과와 지금 현재 출입국과 그다음 노동부와 양대조선소 협력사 뿐만 아니고 양대조선소에 있는 대표들과 함께 전체적으로 범죄에 대한 협의체를 구성을 좀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인구에 외국인 노동자는 포함시켜서 해라 이래 내놓고 예산은 자르고 참 하여간 지금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평 고현 아주 옥포할 것 없이 외국인 거주자 많은 곳은 좀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두운 곳을 밝히고
이게 어두우면 사고 납니다. 그래서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CCTV를 좀 확대하고 그래요. 예, 그리고 위급 상황 시 경찰을 부를 수 있는 비상벨을 좀 곳곳에 설치한다든지 저는 시스템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요즘 대한민국 범죄의 근거율이 높은 이유가 온갖 곳에 있는 CCTV하고 블랙박스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누군가 내 행동을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이 어떤 범죄 욕구를, 동기를 또 제거시킬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필요하다. 예산적인 게 필요하다. 예, 제가 우리 이태일 의원님 말씀에 이 CCTV에 대해서 진짜 한번 이야기를 하자면 대한민국에서 각 시군의 우리 강력시 빼고입니다. 네. 예, 우리 거제시가 제일 많습니다. 2,130군데의 CCTV가 있습니다. 그런데 CCTV를 모니터링하는 우리 요원이 20명이 지금 우리가 중앙관제처에 있는데요. 2,130군데의 CCTV에 안 잡히는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우리의 개인의 지금 그 사생활이 완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명의 우리 CCTV 관제하고 있는 직원들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출퇴근도 하기 힘들답니다. CCTV 밑으로 혹시나 자기 얼굴이 찍힐까 싶어서 그 정도 트라우마 있을 정도로 우리 거제시는 많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는 그 묻지마 이름 범죄 이름이 또 이름 바꿨다는데 저는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금 하도 이런 범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는 등산로 주위와 공원 주위의 사각지역 외에는 사실 시내 내에서는 이게 잘 달기는 쉽지가 않고 다만 비상벨 아까 말했듯이 우리 그 보안등 좀 그런 에 최대한 많이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는 CCTV는 사실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해봐야 됩니다. 2,130개가 작은 게 아닙니다. 2,130개가 작은 건 아닌데. 예, 그래서 최대한 어떤 그런 사각지역 외에는 너무 이게 또 많으면 우리 거제 시민의 잘못되면 이게 굉장한 사생활 침해가 저한테 돼요. 전화를 많이 주셨을 거 아닙니까? 네. 전화 주신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경찰들도 좀 자주 순찰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는데 경찰도 지금 정부에서 공공인력 감축 정책 때문에 인력을 추가로 늘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늘리지 못하지만 이제 현장으로는 이제 아마 한 30% 정도 저는 뭐 정확하게 아직까지 모르지만은 지금 현재 내근 근무자를 외근 근무자로 지금 전환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거제시가 할 수 있는 시스템적인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거제시가 뭐 예전에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출근길이 그러니까 다른 지자체를 보면 안심 귀가 이래가지고 예. 그 아주머님이 나와가지고 손잡고 같이 집을 가지고 막 이런 서비스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적 서비스도 있고 안전을 좀 증대할 수 있는 그런 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뭐 그런 상황이 내가 보니까 외국인 노동자들이 평일 퇴근 후나 주말에 갈 곳이 없고 할 것이 없다 보니까 편의점 앞에서 싸니까 3, 4, 5 모여가 있고 술 먹는 게 일상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퇴근 후 또는 주말에 자연스럽게 모일 수 있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건데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을 제안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제안은 정말 아니 장평 시민께서 직접 좀 제안해 주신 정말 좋은 제안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조선정가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게 가장 이게 특화가 되어 있는 거리가 전국에 가장 이제 대표적인 거리가 한 세 군데 됩니다. 우리 김해 바로 옆에 김해가 있고 그다음에 동구 울산 동구 쪽에는 대부분이 또 이렇게 조선 노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고 그다음에 안산 단원구 같은 경우가 이 세 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군데를 저희들이 제대로 한번 잘 챙겨봐 가지고 그쪽에서의 문제점과 그때 좋은 점들을 해가지고 지금 장평, 고현, 특히 옥포 쪽으로 아니면 아주 쪽까지 해서 특화 거리가 될 수 있도록 또 실제 특화 거리라 하면 다른 것보다는 대부분이 음식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 음식점을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포장마차 우리 길거리 음식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 위생과에서도 이게 왜냐하면 테라스 개념에 우리
이 음식의 문화가 좀 틀립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또 우리 위생가에서는 단속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특화 거리에서는 좀 더 우리 조례를 만들던 더 좀 좋은 방법을 해서 이런 거리들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이제 외국인 특화거리 조성은 우리 과거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속칭 우리 옥포동에 옥태원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옥포는 외국인 학교가 있어가지고 외국인 선주 위주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그제 일하러 온 노동자들은 저 옥태원에 가서 술 못 마십니다. 비싸기도 하거니와.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특화거리 조성 이렇게 해가지고 외국인 노동자들 상호간에 그 교류도 하고 문화를 즐길 수도 있고 주말이면 뭐 크리켓이라든지 크리켓 리그를 한다든지 이런 거 뭔가 여가가 선용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각 나라의 음식을 팔 수 있는 뭐 포장마차나 그리고 물건들을 서로 간에 팔 수 있는 프리마켓을 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다면은 이제 그제 시민들한테는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그러다 보면 또 자연스럽게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그제 시민들의 선입견도 해소될 거라고 봅니다. 우리 집사람이 외국인에 대한 이 선입견이 좀 없어진 게 우리 집 편의점 앞에서 전화를 하면서 펑펑 울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보고 아, 전에도 똑같이 타국에 돈 벌러 온 한 가족의 가장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이전까지 외국인들한테 좀 품었던 선입견이 없어지더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 그 시민들 스스로도 외국인들하고 스스럼없이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저 해화동에 뭐 필리핀 장터나 김해 뭐 외국인 거리 동상시장 등에 그런 어떤 형성된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PPT 14번에 있는데 뭐 이렇게 조성이 돼가지고 이쪽에 뭐 주말이나 처음에는 이제 필리핀 사람들을 상대로 그 열었는데 이제 다른 외국인들한테 좋은 반응을 해가지고 좀 이렇게 고향에 대한 향수도 달래고 막 서로가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시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있으니까 각 부서가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지원하고 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